왠지 제가 지난 한 20년간 선형대수학 관련된 강의를 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두 가지 키워드는 바로 튜플, 그 다음에 튜플에서의 선형함수, 이렇게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튜플이라는 거는 이제 벡터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거는 우리 전기전자 시스템 분야에서는 신호에 해당됩니다. 혹은 뭐 신호들 간의 관계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튜플 위에 선형함수라는 거는 결국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죠. 어떤 펑션 혹은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프로세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전자에서는 이 분야를 특히 리니어 시스템즈라고 부르는 아예 정규 전공 과목이 있죠. 그래서 리니어 시스템즈 과목은 그냥 선형대수학에 정말 특화된 어떤 전공 과목일 뿐입니다. 시그널 앤 시스템이라는 과목도 있죠. 전부 선형대수 과목이에요. 자, 그러면 이 튜플을 가지고 다루는 우선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3x = b라는 방정식을 보면 이런 방정식에 매우 익숙하죠. 여기 뭐 x가 미지수고요. 근데 튜플의 방정식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 2, 1, 3, 0가 코에피션트 매트릭스고요. xy가 미지수 튜플입니다. a, b는 컨스탄트 튜플입니다. 이럴 때 솔루션 xy 튜플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튜플들 간에 덧셈과 곱셈이 정의되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튜플을 두 개를 더하는 거, 이렇게 더하는 거는 xy와 abc를 더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곱하기도 어떤 거는 가능하고 어떤 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컬럼 벡터 두 개, 컬럼 튜플 두 개를 곱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로우 튜플과 컬럼 튜플을 곱하면 스칼라가 되지만 컬럼 튜플과 로우 튜플을 곱하면 2x2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튜플들의 곱셈에 관한 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튜플을 합하는 것도 이제 스칼라를 더하는 것도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스칼라 2를 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2를 곱하는 것은 이제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튜플들 간에 혹은 튜플과 스칼라 간에 덧셈, 곱셈 뭐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연산 법칙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함수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는 x 플러스 3이다. 그러면 이게 실수 x에 대한 함수죠. 근데 우리는 이제 튜플 xy에 대한 함수를 다룰 거란 말이에요. 튜플 xy에다 3배를 하고 거기에다가 2-1을 더하는 그런 함수는 바로 튜터플 xy에 대한 함수입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다른 함수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실함수로 5x, 2x 큐브, exponential x 이런 것처럼 5 times xy, 2 times x cube y cube, exponential xy, xy 뭐 이런 게 다 정의가 되고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이 선형대수에서의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리니어 함수에 대한 얘기를 배울 건데요. 리니어 함수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 함수가 정의된 도메인의 알지브릭 스트럭처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도메인의 알지브릭 스트럭처라는 거는 도메인에서의 덧셈과 곱셈 혹은 뭐 덧셈과 스칼라 곱셈 여러 가지 그 연산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실수, 복소수 이런 거에 대해서 덧셈과 곱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이진수 0과 1에 모두 2로 0과 1을 더하고 곱하는 이런 연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0 더하기 0, 1 더하기 1은 0이고요. 서로 다른 걸 더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칼라 도메인에서의 리니어 펑션은 바로 덧셈을 프리저브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fx를 5x라고 하면 이거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리니어 펑션인데 그 이유는 바로 a 플러스 b를 더해서 f를 취하나 각각을 f를 취한 다음에 더하나 같다 이 말이에요.
any real AB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 덧셈이 같은 덧셈인 것 같지만 이 왼쪽의 덧셈은 어디 도메인에서의 덧셈이고 오른쪽의 덧셈은 레인지에서의 덧셈입니다. 지금 이 함수는 도메인과 레인지가 같기 때문에 같은 덧셈이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앞으로 선형대수에서는 도메인과 레인지가 전혀 다른 특성의 알지브릭 스트럭처일 수 있습니다. 금방 예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와 B를 먼저 더한 다음에 F로 보내는 결과와 A와 B를 각각 보낸 다음에 그 결과를 더한 거가 같을 때, 그럴 때 그 함수 F를 우리가 선형함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죠. 근데 튜플 도메인에서의 덧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 튜플 오버 더 리어를 생각을 하면 이 A, B, C, D를 더하는 거는 컴포넌트 와이즈 더하는 것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정의죠. A, B와 C, D의 투 튜플의 합은 A 첫 번째 컴포넌트인 A와 C를 더하는 걸 첫 번째 컴포넌트로, 두 번째 컴포넌트인 B와 D를 더하는 거를 두 번째 컴포넌트로 갑니다. 여기 덧셈은 스칼라의 덧셈이고요. 여기 덧셈은 튜플의 덧셈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의 덧셈이라는 점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 리니어 펑션 마찬가지로 도메인에서 레인지로 가는 덧셈을 프리저브할 때 우리가 리니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 터플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메인과 레인지가 완전히 다르죠. 도메인은 투 투플들의 집합이고 레인지는 실수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y 투 투플을 x 플러스 2y로 보낸다. 그러면 이 함수는 xy라는 투 투플을 x 플러스 2y로 보내는 함수라고 쓸 수 있고요. 이게 A, B라는 투플과 C, D라는 투플을 더해서 보내면 왼쪽이고요. 각각을 보낸 다음에 더하면 오른쪽이죠. 이게 지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를 더하면 AC와 BD의 투플이고요. 그러면 AC 플러스 2배 BD, B 플러스 D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A 플러스 2배 B, C 플러스 2배 D. 그래서 합하면 A 플러스 C 플러스 twice of B 플러스 D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더한 다음에 함수를 취하나 각각 함수를 취한 결과를 더하나 같기 때문에 리니어 함수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함수는 놀랍게도 XY 터플에다가 1, 2라는 로우 터플을 로우 벡터 투플을 곱한 결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F는 마치 1/2 매트릭스 1, 2를 이 투플에 곱하는 일이 이 함수의 값을 구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상태를 나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명할 텐데요. 모든 리니어 펑션은 이렇게 어떤 매트릭스를 곱하는 일과 같다. 매트릭스는 어떤 매트릭스를 곱하든지 그 결과는 선형 함수가 된다. 요거를 우리가 나중에 증명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R2에서 R2로 가는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XY 투플을 2x 플러스 y와 3x로 보낸다 그러면 이것도 XY를 2x 플러스 y와 3x로 보내는 G 함수라고 쓸 수 있고요. 요거 잘 계산해 보면 더한 거를 G로 보내나 각각을 G로 보낸 두 개의 투플을 더하나 결과가 같습니다. 이거는 놀랍게도 XY에 2, 1, 3, 0를 왼쪽에 곱하는 일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펑션 G는 바로 2x2 매트릭스 2, 1, 3, 0로 표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칼라 필드 위에서 튜플 스페이스라고 정의하는 혹은 뭐 벡터 스페이스라고도 부르는데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인 얘기니까 튜플 스페이스라고 국한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튜플들의 집합이고요. 이 튜플들의 덧셈이 잘 정의되어 있고 덧셈의 아이덴티티, 인버스,
덧셈의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이런 게 성립하는 그런 덧셈 법칙이 정의되어 있고요. 여기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추가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그런 집합을 튜플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튜플 스페이스 위에 리니어 펑션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 리니어 펑션은 바로 어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프리저브한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이그젬플을 지금부터 간략하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그젬플은 이제 바이너리 위에서의 튜플 스페이스입니다. 스칼라 필드가 바이너리니까 0과 1이고요. 스칼라의 덧셈과 곱셈은 모듈로 2 어디션 앤 멀티플리케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튜터플들은 이제 이 0과 1을 가지고 만드는 튜터플이 잘 생각해 보면 0, 1, 1, 0이라는 튜터플의 모든 가능한 리니어 컴비네이션이고요. 여기 A, B가 스칼라 필드가 0과 1밖에 없으므로 A가 0 혹은 1, B가 0 혹은 1이어서 지금 이 튜터플 스페이스에는 정확하게 4개의 튜플들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튜플이 존재하는 이 집합 V를 튜플 스페이스 오브 더 바이너리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이제 어디션은 이제 이렇게 더하면 되죠. 그다음에 00이 이제 아이덴티티고요. 인버스는 지금 모듈로 2 덧셈이기 때문에 x 플러스 y에는 x 플러스 y를 더하면 00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스칼라가 0과 1을 2개밖에 없기 때문에 1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고요. 0을 곱하면 00이 됩니다. 어떤 이 튜플 4개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요 4개의 원소를 갖는 투투플 벡터 스페이스, 투투플 스페이스 오브 더 바이너리의 특징이고요. 여기 이제 재미난 문제 6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V에서 V로 가는 함수는 총 몇 개가 있습니까? V에서 V로 가는 리니어 함수는 총 몇 개가 있을까요? V에서 V로 가는 원투원 펑션은 총 몇 개가 있을까요? V에서 V로 가는 원투원 리니어 펑션은 총 몇 개가 있을까요? 혹은 뭐 리니어 펑션 from V onto V는 몇 개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메인이 정확하게 4개밖에 없고요. 이 4개에서 4개로 가는 함수, 이 전체 집합이 Q1의 문제겠죠. 그 중에서 이제 이런 특별한 함수들이 있는 거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example은 이제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실수 위에서의 투투플 스페이스입니다. 이것도 이제 0, 1, 1, 0의 모든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때 A, B는 실수기 때문에 A가 모든 가능한 실수, B가 모든 가능한 실수. 그래서 사실상 투투플 A, B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A, B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표현되는 이 플레인에서의 한 포인트를 A, B라는 투플로 설명할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디션, 투플 어디션은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아이덴티티 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XY에 대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존재하죠. 실수에 X에 마이너스 X가 존재하듯이. 그 다음에 이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C를 곱할 때 이제 C가 컴포넌트 와이즈로 CX, CY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갖는 그 어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정의되는 튜투플 스페이스 오브 더 리얼이고요. 여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이 튜투플 스페이스 오브 더 리얼을 V라고 부를 때 V에서 V로 가는 리니어 펑션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중요한 정리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증명은 뭐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생략을 하겠는데 V에서 V로 가는 리니어 펑션은 반드시 2x2 매트릭스로 표현이 됩니다. 반대로 어떤 2x2 매트릭스라 하더라도 오버 더 리얼이죠. 이거는 V에서 V로 가는 리니어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의 관계를 설명하는 정리이기 때문에 우선 이쪽 방향, 그래서 이쪽 방향은 이제 임의의 2x2 매트릭스를 잡으면 튜투플에다가 이 매트릭스를 곱하는 함수가 리니어 함수임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Y를 보내고 WG를 보냈을 때 각각을 보내서 더한 결과와 XY와 WG를 더한 놈을 STUV로 보낸 결과가 같다. 그래서 이건 선형함수다.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선형함수 F가 뭐든지 상관없이 F를 잡으면 그게 선형함수라면 그 F의 역할은 바로 sum 2x2 매트릭스를 곱하는 일이다. 라고 지금 유도를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매트릭스를 여러 가지로 디컴포지션 하는 거를 선형대 수학에서는 공부를 할 텐데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6개를 여기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이 6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한 학기 선형대수 학부 수준에서 엘리멘터리 리니어 알제브라 수준에서의 선형대수 수업이 끝납니다. 여기 지금 CR, LU, QR, 그 다음에 Q 람다, Q 트랜스포즈, X 람다, X 인버스, 그 다음에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이 모두 다 매우 중요한 컴포지션 오브 A고요. 지금 한 가지 여기 지금 제가 이제 너무 자세히 들어가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생략한 포인트는 선형대수를 흔히 행렬을 공부하는 과목이라고 살짝 오해를 합니다. 물론 행렬을 공부하는 과목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렬이 하는 역할은 바로 방금 앞에 띠어럼에서 말한 것처럼 선형함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선형함수를 다루는 과목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특별한 튜플 스페이스일 때는 행렬이 되고요. 튜플 스페이스가 아니어도 행렬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행렬의 디컴포지션이라는 거는 사실 행렬의 디컴포지션 그 자체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더 한 걸음 들어가서 보면 바로 벡터 스페이스 위에서의 선형함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디컴포지션입니다. 이 행렬이 나타내는 게 바로 선형함수거든요. 선형함수, 리니어 펑션 혹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디컴포지션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디컴포지션을 자세히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할 거고요. 만약에 선형대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펀더멘탈 티어럼 오브 리니어 알제브라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티어럼이 얘기하는 포인트는요. 어떤 매트릭스가 주어지든지 그 매트릭스의 랭크와 널리티의 합은 바로 이 매트릭스의 컬럼의 숫자와 같다. 지금 여기 2가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 3x3는 랭크가 2고 널리티가 1이어서 2 더하기 1은 3이 됩니다. 넘버 오브 컬럼이 3개죠. 그 다음에 이 example은 랭크가 2고 널리티가 2여서 2 플러스 2는 4가 되고 4가 컬럼의 숫자가 되죠. 이 스테이트먼트가 의미하는 바가 단순히 매트릭스에서의 랭크와 널리티의 합이 컬럼의 숫자와 같다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선형대수에서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으로 넘기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도메인과 레인지에 관련된 아주 재밌는 여러 가지 흥미있는 이야기로 이것이 또 변형되고 재생산되고 표현됩니다. 지금 엘레멘터리 레벨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한 얘기고요. 제가 강의하는 선형대수 과목은 주로 이제 2시간 동영상 강의와 1시간 대면 수업에서 주로 동영상 강의에 대한 질의응답을 위주로 매주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중간시험 1번, 기말시험 1번이고요. 절대평가 이루어지며 총점 만점의 70%까지 A학점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카카오톡 수업 단톡방을 운영하며 추가로 매주 1시간 별도의 대면 수업 질의응답 시간을 운영합니다. 수학에 자신 있는 사람, 수학에 자신 없는 사람 모두 환영하며 특히 내가 이 과목을 수강을 해야만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가 궁금하다면 다음 페이지에 셀프 테스트를 시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험 점수의 70% 이상이면
굳이 수강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70%가 안 된다면 수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 여기 총 20문제입니다. 이게 크게는 10문제고 10문제에 2문제씩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점씩 총 20점. 20점이고요. 20점에 70%면 14점이네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다 풀어서 뭐 한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하루 종일도 좋습니다. 다른 거를 참조하지 말고 그냥 요 한 페이지를 다운받아서 노트 하나 갖다가 연습문제 종이 한 장 꺼내서 문제를 쭉 푸세요. 그래서 뭐 풀리면 푸는 거고요. 못 풀리면 못 푼 거죠. 풀었는데 이게 맞았을까 틀렸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풀었으면 답이 맞는 겁니다. 풀리면 답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20점 만점에 7, 24, 14점 혹은 그 이상이면 굳이 수강할 필요 없고요. 14점이 안 되면 수강을 하기를 권장합니다. 혹시 정답이 궁금해도 꼭 수업을 수강하기 바랍니다. 제 수업을 한 학기 열심히 듣고 나면 여기 적어도 90% 이상 여러분이 이 점수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학기에 수업 시간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